충주시로 27관 중종 12년 3월 10일 정해 네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햇무리가 지다. 충주시로 27관 중종 12년 3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이 모하간에 행행하여 진법 연습을 친열하다. 충주시로 27관 중종 12년 3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충정시로 27관 중종 12년 3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사직장을 올리기를 신등이 정난 공신 등의 일을 가지고 반복하여 농계한 지 달이 넘고 철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여 말이 시행되지 못하고 직위 또한 오래 비었습니다. 어찌 감히 구차하게 용납되어 공론을 줘버릴 수 있겠습니까? 시급히 신등을 채직하여 주소서 하고 드디어 물러갔는데 전교하기를 대간을 가볍게 채직할 수 없다 명수하여 취직하도록 하라 하며 대간이 세 차례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삼궁이 아뢰기를 대간의 사직은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니 시급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궁의 뜻은 내가 잘 알겠으나 공신을 추하고 고치기에는 사세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홍문관 직제학 이자 등이 차자를 올려 대간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주시로 27권 정종 12년 3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양쪽에 고리가 있었다. 충주시로 27권 정종 12년 3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배사하다. 사실은 논한다. 김안국은 선품이 본래 총명 민첩하야였으며 모든 일에 부지런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헌신했다. 그가 영남에 있을 때에는 더욱 교화에 치중하여 유생들에게 먼저 소학을 강독하도록 하여 순순히 이끌어 주었다. 혹시 조금이라도 방향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 데려다 놓고 은근하게 지도하여 가르침으로 선비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 무너지는 정문을 수리하고 황폐한 재단을 수축하며 여시 향약을 인출 배포하여 고을 사람들을 권면하고 충신과 효자의 후손을 찾아내어 예로 대우하였다. 모든 일을 자세히 밝히고 옥성을 분명하게 심리하되 밤을 새워 아침까지 하면서도 질질 줄 모르니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한 짓을 못했다. 또한 노필, 안우 등 수십인을 추천하여 조정에 임용하도록 해서 사습이 진행되게 했다. 그러나 너무 총명하게 살피기만 하고 대체를 잡지 못하여 간교하게 따지거나 말재주 있는 자들이 속에서 애처롭게 호소하며 그의 소가 너무 감으로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시끄럽게 일어났다. 성격이 본래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좋게 여겨 쉽사리 헛된 소문을 믿었었다. 그가 추천한 안우 같은 사람은 비록 김굉필의 문도이기는 하나 학술이 밝지 못한 데다 성격 또한 유약 안매하여 일찍이 재화를 식리하다 송세까지 했었다. 안음 현감에 재배되어서는 아속이 많고 교활한 아전이 권리를 농간하므로 형벌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 나머지 추천한 사람들도 모두 소문과 실지가 맞지 않았으며 무릇 수령들 전체도 착오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거의 복종하지 않았다. 증조실의 27권 증종 12년 3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을 명사에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증조실의 27권 증종 12년 3월 1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자전께서 분부하신 가운데 윤지임의 딸이 여러 대 공호의 가문에 태어났고 탁월한 덕행이 있어 중궁자리에 가합하다 하셨는데 나의 뜻도 또한 그러하여 비록 삼기를 결정하였으니 길 이를 가려 아래라 하며 예조가 아뢰기를 중궁자리가 일단 결정된 백관이 하례하는 것이 준례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리까 하니 권정례로 하라 전교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중궁자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면 친척들과 같이 있으면 불가하니 이어서를 마땅히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윤지임을 불러 물어서 처리하라 하였다.
진저시로 27권 중종 12년 3월 1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를 명수하여 왕비를 결정한 뜻으로 유시하기를. 중궁자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마땅히 친양하는 예절을 의논해야 하겠는데 이번에 경당한 예대로 거행해야 하므로 참으로 예적의 배필을 중히 여긴 듯과 합치될 것이다. 예적의 노애공이 묻기를 면복 차림으로 친양하면 너무 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두 성씨가 좋게 결합하여 선성의 뒤를 계승하고 천지와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는 일인데 임금께서는 어째 너무 중하다고 하십니까?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나물이 생겨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대호는 만세를 이어가는 것인데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너무 중하다고 하십니까? 하였다. 지금 사세가 예와는 다르지만 정당한 예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진양하는 예를 거행하여 신민들에게 혼인을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고 싶은데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정광필 등이 회개하기를 진양은 곧 배필을 중히 여기는 일이 매우 훌륭한 예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종조로부터 이미 정해진 규범이 있고 진양하는 예법은 없었으니 신등의 생각에는 올해 이에 의주대로 거행하심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올해 이 주를 복은 때 다른 철목은 갖추 자상하게 되었지만 유독 친양하는 일은 빠졌다. 내 생각에 정당한 예절을 마땅히 위에서 먼저 거행한 후에라야 아래서 반드시 본받게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임금이 신하의 집에 가서 친양하기란 사세가 어려운 점이 있겠고 또 예적 제후는 이웃나라와 혼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법을 시행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올해 의주대로 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15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정난공 신의를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아뢰었으나 선의를 돌리지 못함으로 사직하게 되어 방치하는 일이 또한 많으니 단호히 조정의 의논에 따르시어 취직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합사한 것도 나라의 큰일인데 사직하여 이를 방치하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염려하지 않겠는가. 대저 인심이 안정되면 조정이 편안하고 인심이 소란하면 조정이 편안치 못한 것이다. 내 생각에 만약 10년 전에 녹공한 것을 추후에 빼앗는다면 다만 나라 일을 믿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공신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다 말하지 않더라도 경들이 또한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5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국무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는 온 나라의 큰 경사입니다. 신자로서 진화 때 들어가 참여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한 일이나 본직으로 반열에 끼이기는 사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며 이어 사직하고 물러갔는데 전교하기를 무릇 진화 때 대간이 없이 행리한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다. 다만 오늘 일을 물릴 수 없으니 비록 대간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5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심의 흠 등이 차자를 올려 대간의 말대로 따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5일 경인 여덟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이사균을 공조 참판으로 윤지임을 돈윤부 도정으로 유용군을 사관원 정원으로 성몽정을 충청도 절도사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조판사 남건이 정청에 있다가 좌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3대 이후부터 상리에나 홀리가 한결같이 방치되어 모두 낮추어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적대로 하려면 혼인은 주 문왕처럼 친양하고 상리에는 은 고종처럼 양암해야 한다 하자 승지 신상이 어제 빈청 회의 때 어찌하여 친양하는 의논을 막았는가 하니 남군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정은이 빈자리가 있었는데 남군 등이 마땅히 사람이 없어 유용건과 허위로 의망하고 한 사람은 비워놓자 참이 김안로가 말하기를 정은 하나 의망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우냐고 하니
남건이 김광철이 비록 할 일은 없지만 어찌 그다지 용렬한 사람이기야 하겠는가. 우선 시험해보아 물 일을 보는 것이 어떠할까 하였으나 좌우에서 응낙하지 않았다. 김안호가 말하기를 어찌 온 나라 사람을 두고도 산망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두 사람만 의망하여 개품할 것인가 하고 마침내 김광철로 채우매 남곤이 희롱하기를 겨우 끝내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김안로의 말이 허리춤에는 차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였다. 진저시로 27권 중종 12년 3월 1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홍문관직 제약 이자 등이 차자를 올렸다. 그 대략에 득도 없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면 어떻게 선비들을 권면시키고 공도 없는 사람이 융숭한 상을 받으면 어떻게 충성을 권장시키겠습니까? 국가에서 고변한 사람에게 높은 바늘의 벼슬을 주고 공이 있는 신하로 녹혼하여 정난이라 이름하나 당초에 난을 당한 것이 아닌데 정이란 일을 어디에 근거하고 본래 그런 노고가 없었는데 어찌 공이라 하겠습니까? 공론이 펴이지 못하므로 무사람이 심정이 더욱 울분해합니다. 심지어 국가에 대한 성대한 예식이 있는데도 대간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격려는 중한 일인데 이 때문에 방치되는데도 전하께서 오히려 과실 고치기에 인색하여 가난한 말 따르시기를 거절하시니 신등이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6일 16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명소하여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6일 16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6월 16일 16 여섯 번째 기사 황해도 안악군에 우박이 내리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친령하는 예법을 3대 이전의 성제와 명왕이 모두 거행하였고 우리나라 법제에도 왕세자 이하는 또한 모두 거행하는데 유독 왕비를 맞을 때만 빼놓으니 참으로 임금의 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일로서 대신의 경솔한 말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불가하니 조정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셨사니 전교하기를 정원의 아랫말이 옳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어찌 정단한 예법을 방치하고도 아래를 통솔할 사람이 있겠는가? 먼저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옛 예법을 고찰하게 한 다음 조정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제차 대간을 명소하여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정부 전원이 와서 아뢰기를 정난공시는 오래되어 개정하기 어려운 이름을 신등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대간도 반드시 잘 헤아려 보고 아뢰었을 것입니다. 비록 명사에 취직하도록 하시지만 어찌 한 말이 시행되지 못하는데 취직할 리가 있겠습니까? 공론이 어떤지를 살피지 않으실 수 없으니 마땅히 시급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 대간 시종이 모두들 고쳐야 한다고 하니 여론이 어떤지를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연호하지 않으면 다름이 아니라 국사가 번다하게 고쳐질까 했으이다. 어찌 요사의 법령을 시끄럽게 고치는 패단이 없겠는가? 대간이 오늘 이 일을 고치고 내일도 그러하며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한다면 시끄럽게 고친다고 할 만하다. 공신 고치는지 않은 뜻을 비록 분명히 말하지 않더라도 또한 짐작하여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정부가 5차례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으며 정원 홍문관이 또한 아뢰어도 연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7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을 명소에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나다. 진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7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명사에 전교하기를 정난공시는 결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윤호하지 않는 것인데 대간이 직에 있지 않으며 상하가 서로 버텨 조정이 소란스럽고
만사가 잘못되게 되니 내가 매우 편치 못하다. 만약 이를 고치지 않아 위망이 곧 닥치게 되는 것이라면 대간이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그렇지 않다면 고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니 시급히 취직하도록 하라 하며 대상 김당 등이 아뢰기를 대저 국사를 위망이 이미 닥친 뒤에야 구원하려 한다면 마치 한 잔의 물로 수레에 가득한 나무의 불을 끄기와 같아 구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공신과 작상이 외람하여 공을 탐내고 화를 좋아하는 무리가 서로 이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는 또한 위망의 조짐입니다. 온 나라 사람이 모두 불가하다 하는데도 굳이 거절하기를 있도록 하시는데 예적부터 공론을 저지 억제한 나라치고 위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말이 시행되지 못하는데 무슨 면목으로 이 일을 말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시급히 신등을 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으니 다시 사직하고 물러갔다.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이자 등이 친형하는 일로 널리 옛 예법을 수집하여 하려기를 예증에 노 애공이 묻기를 면복 차림으로 친형함은 너무 중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니 공자가 초연히 대답하기를 두 성씨가 좋게 결합하여 천지와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는 일인데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너무 중하다고 하십니까?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생겨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대호는 만세를 이어가는 것인데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너무 중하다 하십니까 하였고 춘추에는 기나라 이유가 와서 여인을 맞이했다 하였으며 정자는 말하기를 선유들이 모두 제후도 마땅히 친령해야 한다 하였는데 친령이란 사관 한 내에서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령할 때 술에 고삐를 넘겨주는 예식이 있는 것이다. 어찌 종묘사직을 놓아두고 다른 나라까지 멀리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이른바 친령이란 사관 한 데서 맞는 것인데 선유들이 이 때문에 드디어 친령이란 말에만 집착되어 그만 천자도 모름지기 친령해야 한다고 하게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호영은 말하기를 어떤 이는 천자가 반드시 친령했겠는가. 태상은 천하에 대적이 없는 법이어서 비록 여러 부모나 신하들도 신하 아닌 사람이 없고 사방에 가면 제후들도 감히 자기의 방을 내어놓는 법인데 만일 만승의 존귀를 굽혀 멀리 친형하는 예를 행하려 간다면 어찌 천하에 대적이 없는 일이겠는가 하고 어떤 이는 왕후란 그와 함께 천주와 종묘를 섬기고 만세를 이어받을 중한 분이니 그 예법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성희 같은 제후에게 사명을 맡도록 하고 경은 맞으러 가며 공은 부모 나라를 감호하고 여러 경들은 모두 경사에서 전송하여 사관에 머물게 한 다음 천자가 친형하여 드리는 것이 왕후를 맞는 예법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했습니다. 범조우가 왕후 맞는 6가지 예법을 논했는데 이른바 융리라는 조목에 진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천자는 지극히 존귀하여 천하의 대적이 없으니 부부의 예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순경도 말하기를 천자도 아내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배필이 없음을 알리게 된다고 하였다 했는데 그렇다면 주공의 예제나 공자의 말은 모두 믿을 것이 못되고 순경의 말이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까? 신이 이 얘기를 고찰 하건대 관례, 혼례가 오직 사에 관한 예법만 있고 천자, 제후에 관한 예법은 없으나 대개 성인하여 부부가 되기는 천자로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하였고 주자는 말하기를 예적에 천자는 반드시 왕후의 집에 친히 가는 예법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처자가 뭔데 예법대로 행하려 할 경우 한 방도는 처가에서 건초로 나와 한 곳을 마련하도록 하고 곧 그곳으로 가서 마저 관으로 돌아와 예식을 올리면 되고 한 방도는 처가에서 한 곳으로 넣으면 사위가 그리로 가서 맞이하여 돌아와 자기 집에서 예식을 올리면 된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삼가 고철하건대 면복 차림으로 친형하는 것을 애공이 너무 중하다고 여겼으니 친형하는 예법으로 행하지 않은 지 오래일 것이요. 후세는 황제가 친형하는 예법이 없었으니 대개 태상은 천하에 대적이 없다는 말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국가의 올해 이에도 왕세자의 친양하는 예법만 있고 국왕의 왕비 맞는 것을 빼놓은 것은 곧 왕비 맞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갈 수 없으므로 역시 태상은 대적이 없다는 줄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애공의 질문에 답하기를 두 성씨가 좋게 화합하여 선성의 뒤를 이어받고 천지와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는 일인데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너무 중하다고 하십니까? 하였고 예의에 제후는 천지의 제사할 수 없다 하였으니 천지를 아울러 말한 것으로 보면 분명히 제후만 친영한 것이 아닙니다. 정자가 이른바 천자도 모름지기 친영해야 한다는 뜻도 멀리 국경 너머까지 맞으러 가지 않음을 말한 것이지 천자는 친영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요. 주자가 이른바 천자는 반드시 왕후의 집까지 친히 가는 예법이 없다는 것도 천자는 왕후의 집까지 친히 감히 마땅치 않음을 말한 것이지 친영함이 마땅치 않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천자는 친영함이 마땅치 않다고 여겼다면 천자는 친영함이 마땅치 않다고 할 것이지 왕후의 집까지 친히 가면 마땅치 않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자의 이른바 사관한 곳에서 맞는다는 것과 호시의 이른바 여러 경들이 모두 경사에서 전송하여 사관에 머문 뒤에 천자가 친형해 드린다고 한 것이 오늘날의 예법의 근거가 될 만합니다. 다만 친히 왕비의 집까지 가서 맞으면 미안하니 먼저 관소를 정하여 친히 나아가 맞는 것이 예법에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한 예절이니 다시 조정과 은연하여 결정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부원군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천자는 친양하는 의식이 없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비록 천자의 예는 아니지만 이웃나라와의 혼인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에 그 예법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유들의 의논을 보건대 모두 천자는 마땅히 관소에서 친양해야 한다 하였으니 근본에도 역시 관소에서 친양하심이 합당합니다 하고 송일 남건 조계상 최숙생 정수강의 의논도 같았으며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권균 김전 윤순 고영산 이계명은 의논드리기를 올해 이는 곧 선왕의 성헌입니다. 더구나 태상은 대적이 없는 법에서 친히 왕의 집까지 가는 것은 옛적에도 행한 분이 있지 않습니다. 가래에 실린 대로 육례를 다 갖춘다면 면복 차림으로 사자를 명하여 보내고 복령하는 백관들이 대구까지 호종하고 오면 전하께서 면복 차림으로 업하고 인도하여 섬돌로 올라가신다면 이 또한 육례가 되는데 어찌 꼭 궁벽한 골목까지 가서 맞이하셔야만 예를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인데 상이 유순의 의논대로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정광필 등의 의논이 그 친형하는 예를 거행한다면 자못 성헌에 어그러진다고 했다. 대저 조종조의 예문을 거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로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면 선왕의 성헌을 무너뜨린다 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거행하지 않은 정당한 예문을 나로부터 거행함이 어찌 무너뜨리는 것이겠는가. 이제부터는 항구한 법으로 정하여 올해 의주에 첨가해서 실어 후세에 준행토록 함이 가하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19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0일 얼미 첫 번째 기사 다시 대간을 불러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가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0일 올해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0일 얼미 세 번째 기사 법문관 직작 이자 등이 차자를 올려 대간이 아랜대로 따르기를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0일 얼미 네 번째 기사 진하 정조사 공조 찬판 김석철이 경사에서 돌아오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다시 대간을 불러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갔다.
홍문관이 중종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전과 같이 농계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3일 무술로 첫 번째 기사. 다시 대관을 불러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가다. 준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김은기 우의정 신용기 좌찬성 김전 예조판서 권균 좌참찬 이의 계명이 아래기를 진행하는 예문은 한당 이후에 임금들이 모두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필경 부득이 거행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이리저리 옛 사례를 찾아봐 새 예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문에 어긋나게 될까 싶습니다. 신등의 생각에 성상께서 3대 이전의 예법을 행하려고 하시면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여기나 올해 이에 의주는 곧 조종께서 일대 예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니 비록 그대로 하더라도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선율들도 한갓 의논만 했지 의가 할 만한 법을 정해놓은 것은 없으니 마땅히 성상께서 짐작하여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친형은 곧 정당한 예법의 중요한 한 가지요. 이므로 내가 거행하려 한 것이며 홍문관과 정원이 모두 시행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과 의논했던 것인데 과연 선왕이 전해놓은 법대로 하는 것이 역시 정당한 예법이니 곧 친령할 것이 없다 하였다. 윤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대관을 명소에 취직하도록 하였으나 사직하고 물러가다. 윤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등이 육조참이 이상을 거느리고 와서 아래기를 대관은 기강이 메인 곳으로 하루도 없을 수 없는데 합사에 사직한 지 이미 열흘이 넘었습니다. 기강이 회의되면 배단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오니 시급히 통쾌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난공신을 비록 옳다 그르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고치기가 너무도 어렵지 않은가. 평소에 하찮은 것이라도 주었다가 도로 빼앗는 것은 오히려 옳지 못한데 하물며 공에 대한 상이겠는가. 그러나 온 조정이 모두 고쳐야 한다고 하니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는 없다. 다만 누구는 마땅히 고치고 누구는 마땅히 고치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모두들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장광필 등이 의계하기를 노영손 이 외에는 공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 공론이 이러하니 고치는 것이 좋으나 다만 노영손의 가자도 낮춰 제수해야 할 것인지 홍수구 일도 대간이 또한 마땅히 채직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참찬수임을 감당할지 못할 사람인지 또 공으로 인해 가자를 제수받아 지금 육경에 오른 사람이 또한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들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장광필 등이 의계하기를 노영선은 천올로 육경에 올라 남들이 너무나 보기에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신을 고치게 된다면 노영선의 가자는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으로 인해 육경에 제수된 사람이더라도 모두 합당한 사람이면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김은기, 한세환, 이사균, 정광국, 김안로 등은 의계하기를 노영소는 천을이니 육경의 바늘에 끼면 합당치 못하고 가선으로 봉군되는 것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정광필 등이 홍숙 등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간이 들은 말을 신등은 알지 못하므로 정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지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정광필의 의논대로 하였다. 준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이자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이미 관소하여 친령하기로 예를 정하였는데 방금 대신이 예관이 절차가 어렵게 여긴다고 정지하기를 정하였습니다. 대저 친령하는 일을 예경 및 선유들의 말에서 고찰하건대 비록 존귀한 천사나 제후라도 반드시 면복 차림으로 친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소에서 친양함이 바로 오늘날 시행하기에 합당한 일인데 오직 3대 적에 누구나 행하던 예법을 버리고 한당 때 하던 것을 본받겠습니까?
선자가 제후에 따르게 장가들 때에 경은 맞으러 가고 공은 나라를 감호하고 모든 경들은 일체의 관소로 전송하면 천자가 나아가서 맞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안하고 복령하는 등의 예절은 이미 왕비의 집에서 거행하게 되었으니 상상께서는 단지 관소로 나가 맞아 드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향방을 인도하는 길이 몸소 거행하시기에 달린 것이니 이런 훌륭한 예법은 마땅히 꼭 거행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니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진영하는 일에 대신과 홍문관이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하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어려운 일이라면 그만이거니와 이러한 일은 단연 거행하여도 해롭지 않을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하래라 하였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단지 절차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선왕이 정한 법이 있는데 이를 버리고 다시 다른 예법을 거행하면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남곤, 이사균, 조계상, 한세환, 정광국, 김안노 등은 아뢰기를 마땅히 진영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행하는 예법이 비록 올해 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예법이 정당한 것으로 몸소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야 하겠으니 예조가 옛일을 잠작해서 진영 의주를 마련하도록 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전안은 기러기나 혹은 나무로 조각한 기러기를 신부의 집에 보내는 것이다. 곧 기러기가 엄량에 따라 왕래하고 한 번 짝하면 다시 변동하지 않는 의의를 취한 것이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4일 기한 5번째 기사 대간이 취직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노영선의 고변한 공은 마땅히 보답해야 하지만 어찌 자흔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외람한 가자는 마땅히 개정해야 합니다. 홍석은 물론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니 재직해야 하고 공신됨으로 인해 가자받은 사람들도 또한 뒤쫓아 개정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매우 어려운 사유를 고쳤으니 공신에게 제수한 가자는 고칠 수 없다. 노영선 홍수의 일도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4일 기한 6번째 기사 홍문관 직지학 이자 등이 아뢰기를 공신을 이미 고쳤는데 노영선의 외람한 가자를 고치지 않으면 지극히 미편합니다. 육경의 자리에 끼인 지 이미 10년도 넘어 조정의 욕됨이 또한 너무 심합니다. 비록 가선에 봉군하더라도 또한 영광된 일이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큰일을 이미 개정하는데 어찌 또 그의 가자까지 개정해야 하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얘기를 진강하였는데 집이 유보가 그래 임하여 아뢰기를 지금 비록 향음 지우례를 거행하고 있지만 모두 빈 껍데기 형식만 하는 것이요 그 심오한 것은 모릅니다. 대저 옛 예법을 지금 그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또한 수령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한갓 형식만 다루기 때문에 인심과 풍속이 지극히 야박해져 효성스럽지 못하고 공손스럽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되니 모름지기 실지를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시독관 조광조는 아뢰기를 무릇 예문대로 시행하는 것은 하루 사이에 다 잘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한 거행하기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한갓 형식만 다르고 말 수도 없는 것으로 모름지기 먼저 배양하여 인심과 풍속이 순후하고 아름다워지게 한 후에야 마을에 선한 풍속이 생기는 법이니 모름지기 조정에서 먼저 예의와 겸양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은 아뢰기를 예의와 겸양은 백성을 교화시켜 풍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조정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조광조의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민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근심이 있어 거주하는 고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예의와 겸양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 조정 안에서 날마다 논하는 것이 비록 황왕의 도리이기는 하지만 외방 백성들이 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으니 진념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보와 헌납, 이청이, 노영선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sak강에 나아가다 대악 연 이를 진강하였는데 검토관 김구가
그래 이마에 아뢰기를 진 헌공은 폐이에게 빠져서 부자간에 큰 변을 당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괜받는 궁녀가 서로 핍박할 사세가이가 되면 임금이 모름지기 먼저 그 조짐을 살펴 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 적세의 구분이 분명하고 괜은 궁녀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시독한 조광조는 아뢰기를 보통 사람의 감정은 한편에 치우쳐 사랑함과 미워함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하는 말이 쉽사리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여희가 임금 자리를 해제에게 전하게 하려고 참수하기를 종읍에 주장이 없으면 백성에게 위험을 보이지 못하고 강장에 주장이 없으면 경계하는 마음이 풀리게 되는 법이니 만일 태자로 곡옥을 맡게 하고 중의와 이오로 포와 구를 맡아보도록 한다면 백성에게 위험도 보이고 융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옳은 듯하나 실제는 배척하여 제거하려 한 것이니 중의를 곡옥으로 내보낸 것이 어찌 헌공의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태자는 나라의 저희인데 어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헌공은 용렬한 임금이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중등 재질인 임금이라 하더라도 참소하여 이간한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대저 부수 침류의 하소연이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신이 이 일을 보건대 권례에서 임금에게 총애받는 궁녀가 반드시 외부의 소인과 내통하여 함께 모의한 것이니 이극의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제 국가가 정성을 둘 때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모두 어진이를 구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 어진이만 구독하여 정승사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괜받는 궁녀 따위의 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대신 중에 어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선유에게 전심하지 못한다면 중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호광의 중용은 시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성실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지 못하면 마침내 필연코 해가 되고 마는 법입니다. 지금의 대신 중에 중립하는 사람들은 앞날에 반드시 국사를 그르칠 것이니 비록 부모와 임금을 시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해가 많을 것입니다. 부자의 사이는 남이 말하기 어려운 바이지만 참소하는 말은 쉽사리 받아들여지는 법이니 상상께서 궁중에 계실 때 마땅히 더욱 계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김희수 지평 김수동이 전의를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양의정 정광필 좌의정 김원기 우의정 신용계 좌찬성 김전 병조판서 고영산 형조판서 영검손 좌참찬 이계명 이조판서 남곤 등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란 장난공신 중에 죽은 사람의 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미 육경이나 아경에 끼인 사람들도 그의 가자를 뒤쫓아 회수해야 하며 엄관의 가자도 개정해야 할 것인지 모두들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정광필 등이 의계하기를 죽은 사람의 가자는 추탈함이 불가하고 육경에 오른 사람이 하는 국가가 옳은 사람 이하는 국가가 이미 제상으로 대우하였으니 추탈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공신을 고치면서 준 내로 준 가자를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으면 또한 곤란하니 위에서 짐작하여 하심이 좋겠습니다. 당상간 이하는 마땅히 고쳐야 하며 바로 그 본인들의 것도 고치심이 좋겠습니다. 당상간 이하는 마땅히 고쳐야 하며 바로 그 본인의 것도 고치는 게 되는데 더구나 엄관의 가자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신은 이미 다 고쳤고 노용서만 홀로 남는 셈인데 자헌 가자는 외람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죽은 사람 및 육경이나 악경에 오른 사람의 가자는 뒤쫓아 고칠 것이 없다. 음간의 가자 중에도 명성이 현저한 사람은 비록 음간 가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계급을 뛰어 발탁하여 임용하게 되었을 것이니 이미 준 가자를 개정할 것이 없으며 노용선의 가자도 고칠 수 없다. 또 부모의 봉작을 추탈해야 할 것들을 이조가 초계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또한 의계하라 하니 정광필 등이 의계하기를
엄건의 가자미 봉작은 준례가 마땅히 뒤쫓아 고쳐야 합니다. 주관으로 말하면 한때 특언을 내린 것인데 주관 아닌 사람이 또한 참여되었으니 모두 위에서 재결하실 일입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장난공신을 녹공한 뒤에도 난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국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두 상가하였는데 어찌 그런 예가 없다는 말인가. 명령전환 내관에게도 주었으니 박인손의 가자는 고칠 수 없다. 정원에 있느라 국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계복, 황맹은 두어 사람뿐인데 근시하는 사람을 다 같이 상기를 받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난관들에게 각각 한 작업씩 주고 그 나머지는 개정함이 가하고 부모의 봉적도 뒤쫓아 개정함이 가하다 하였다. 악영은 육조의 참판과 한승부의 좌우윤을 말한다. 증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27권 중종 12년 3월 2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조언형을 사헌부지평으로 김식을 광흥창 주부로 삼았다. 김식은 생원인데 명경행수로 추천받아 처음으로 이 직을 제비한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김식은 독실하게 학문을 좋아하며 어버이를 효요성으로 섬기고 행신이 매우 결백하므로 사류들이 거기에 중히 여겼다. 조광조, 김정, 박훈, 정완과 친했는데 조광조가 자못 존경하고 중히 여겨 그 명성을 사모하며 만나보기를 바랐다. 그 문화에서 배출된 사람이 매우 많았다. 김정은 왕좌의 재질이 있다고 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강직하고 역량이 편협하여 남의 과실 말하기를 좋아하고 한번 그의 단점을 알면 다시 그 나머지는 취하지 않아 큰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김당 정은 장옥이 전하 일을 하려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정남 공신들에게 전해주었던 죄인의 처첩과 자녀를 그대로 준다는 뜻을 해줘야 말하라.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7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7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유운 장령 정충량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유청이 배사하는 임금이 인견하여 이르기를 본도는 지난해 농사가 잘못되어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또 변방에 일이 있으니 백성 구제와 변방 방비를 마땅히 먼저 해야 한다. 또 출적을 엄격히 하여 수령들을 격려하고 사체를 검하여 풍속이 순우해지게 해야 한다. 변방 수령들로 형벌을 남용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자도 많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들을 경히 힘을 다해 안찰해서 다스려야 하리라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곡식 수량이 본래 넉넉하지 못한데 강가의 여러 고을이 더욱 부족하니 수송하는 일이 곧 국가에 시급한 일입니다. 이 극균이 경변사로 있을 때 강가로 조운하는 일을 다방면으로 강구하다가 초마선에 가득 싣고 강물을 따라 올라가셨으나 초마선 배 바닥이 넓지 못해 마침내 가지 못했습니다. 신이 대동 철방으로 있을 때에 본도에 놓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모두들 임박선에 싣고 의지로 했어 차차 끌고 올라가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하였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한두 척을 만들어 시험해 보도록 한다면 만세 이익이 될 것입니다. 육로로는 큰 산과 큰 골짜기에 꼴을 나르고 곡식을 끌어가야 하는
노고를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강물로 운반하면 공력은 적게 들고 이득은 한이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런 뜻으로 관찰사에게 말해줌이 좋겠다 하였다. 임박선은 너벅선을 말한다. 너벅선.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8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8일 개미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8일 개미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일어나지 않다.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2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계 희천 덕천 운산에 눈이 한자가 넘게 내리고 운물물이 얼어붙었으며 의주에 서리가 내려 벼모가 말라 죽었다. 3월달에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3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정난공신을 이미 개정했으니 구사 노비는 의당 추털해야 하나 영구히 준 노비까지 추털하기는 미편하다. 내 생각에 공신이라 하지 말고 사패를 고쳐 그대로 주면 어떨까 싶으니 상봉에게 수위하도록 하라.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3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장광필 김은기 신용계가 인원들이기를 국가에서 의난되는 큰 옥사를 결정된 다음에는 국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들의 은혜를 내리는 줄례가 있었으니 노 영손이 고변했을 때의 죄인 국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줄례대로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공신을 개정했으니 공신의 예로 사패했던 수요를 영구히 주면 공평하지 못할 듯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기록할 만한 공이 없었으니 결단코 은혜를 베푸실 자리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이미 공신을 개정하고서 또 영구히 준 노비마저 돌려오면 야박한 듯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니와 국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전에 내렸던 노비를 절반 감해서 영구히 줌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3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3월 3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삭주에 서리가 내리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눈이 내렸다. 조강에 나아가다. 작년 공설인 정은 유용근이 전의 일을 논하였다. 공설인이 또 아뢰기를 정난공신 중 삭탈된 사람에게 주었던 노비를 모두 그대로 두도록 하셨는데 일이 생겼을 때 관원에게 출국하도록 명함은 곧 그의 직분에 할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 이를 공으로 삼아 논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농기하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그만두신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유용근이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끊이지 않아 순양이 왕성할 때인데도 우박이 오고 서리가 내리니 전하께서 비록 마음을 가다놓고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아래 사람들이 받들어 거행하지 못하는가 싶습니다. 술 한 병 가지고 다니는 것도 오히려 그만한데 모여서 술 마시는 자가 있고 정부 난관이 기녀를 모아 연회함이 예전과 다름이 없으니 마땅히 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 사람들이 단속하여 살핀 연후에 아래 사람들이 방자해지지 못할 것인데 기녀들을 모으는 짓은 과연 정부 관원에게 합당치 못한 일이다 하였다. 영사 정광필은 아뢰기를 건자에 어둑하게 운무가 끼여 온종일 깰 데가 없고 또한 햇물이 졌다 달물이 졌다 하니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서쪽 병방일도 역시 염려스러우니 집결한 야인들이 비록 중원을 침범하려는 것이라 하지만 어딘들 침범하지 못하겠습니까? 의논하는 사람들이 들어 조방장을 보내면 된다고 하나 그 도에 흉년이 들어 지금 구왕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더 보내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햇무리와 달무리는 옛 사람들이 소인이 군자를 능멸하고 이적이 중국을 침범할 징조로 하였으니 내가 매우 경황스럽다. 야인들이 중국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며 옮겨 우리 국경을 침범할까 걱정이다. 지금 구항하기에 바빠 군사를 출동할 수 없으니 조방장을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1일 병우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듣다. 준조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1일 병우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윤세호가 배사하였다. 임금이 인견하여 아뢰기를 본다는 전년부터 흉년이 너무나 심하니 구항하는 모든 일을 경은 힘을 다해 조치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4월 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4월 1일은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에 정남 공신에게 내렸던 노비를 그 절반을 그대로 주도록 명하셨는데 이미 공이 없다고 개정하고서 지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진실로 다른 관세의 이해가 아닙니다. 홍숙은 논박받아 감히 직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뢰지 않습니다. 하니 간운이 또 아뢰기를 공신을 이미 삭탈하였으니 엄간히 가하자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윤조실로 27관 중종 12년 4월 1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장계하기를 영천고을 민가에서 닭이 병아리를 깠는데 오른쪽 갈비에 따로 다리 둘이 달렸다 합니다. 하였다. 윤조실로 27권 중종 12년 4월 1일은 병호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장생과 함경북도 절도사 권성에게 하사하기를 달자들이 침고하 가에 집결한 지 이미 오래되고 기세가 매우 왕성하다는데 만약 노략질만 하고 말 것이라면 이토록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옹호 걸떡한 자가 군사를 모아 두었다가 장차 삼국을 노리려는 뜻을 가진 것이다. 일이 잘못되면 교만해져 우리를 침범할 것이고 잘못되면 궁해져 우리에게 올 것이니 이는 또한 계책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집결된 자들이 어느 위 사람들이고 주창하여 우두머리가 된 자가 어느 위 추장들이며 군사 수혜가 실제로 얼마이고 군중의 호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뜻이 과연 크게 들고 일어나려는 것인지의 여부를 아울러 모두 형적이 드러나지 않게 다방면으로 비밀이 탐지해서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4월 1일 병호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27권 중종 12년 4월 1일 병호 아홉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연안 언율 강음 안악 신천에 눈이 오고 우박이 내렸으며 강원도 회양 금성 통천 간성 평강 금화 흡곡에 눈이 내렸고 평안도 삭주에 눈이 내리고 시내가 얼어붙었으며 전라도 진산 금산 장수에 눈이 내렸고 용담 옥구 영암에 우박이 내렸으며 경상도 안음 함양에 눈이 내렸다. 준조실로 27관 중종 12년 4월 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채침, 헌납, 이청이 전에 이를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27권 중종 12년 4월 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영의장 장광필 좌의정 김은기 우의정 신용기를 명수하여 인견하고 이르기를 제2가 번갈아 생겨 3월 금음에 서리가 내리는 재변이 있었고 경상도에서는 또한 4발 달린 병아리의 이변이 있으니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려운데 위에서 정사를 잘못하고 아래에서 백성이 원망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시종들이 모두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되겠는가. 재변을 거치게 할 수성하는 도리를 듣고 싶어 경들을 부른 것이다 하니 장광필이 아뢰기를 이번에 서리가 내린 것은 너무나 철을 잃었고 또한 봄부터 햇빛과 달빛이 널 선명하지 못한데 이런 변은 모두 음이 강성하고 양이 미약한 때문이니 마땅히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서 강구하여 반성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인심은 오래 지속하는 기풍은 없고 가벼운 꾀를 많이 있으니 비록 영을 내린다 하더라도 교화에 따르지 못합니다. 기습의 난잡하고 야박함이 전부터 그러한데 법을 세워도 겨우 며칠만 지나면 봉행하지 않으므로 다시 반복하여 고치게 되니 기강이 서지 않으면 이 때문입니다. 만일 간교한 짓 하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달쓰려서 오래 지속하는 습관을 지니게 한다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기강 세우는 일은 역시 인물의 진퇴에 달렸으니 대신에 현명한 사람을 첨가하고 불초한 사람을 물리친다면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인물 진퇴를 신등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종 때부터 무릇 사람 쓰는 일은 인류와 병조가 주관하는데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알려고 하면 정령이 통일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용계는 아뢰기를
현명한 사람을 청가하고 사탕한 사람을 물리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청가하려고 해도 물론에 합당한 사람을 구독하기는 어렵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제거하면 새로 제수할 사람이 도리어 그 용렬한 사람이기가 십상입니다. 옛날 한 당의 때는 들어 한두 성상이 주관했지만 후세는 전조가 주관하니 신이 어진 일을 청가하고 사특한 자를 물리치는 일에 있어 직책을 다하고 싶지만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신용계가 당초에 연방한 영문을 알지 못해 조우 사람에게 묻기를 무슨 일로 소명이 있었느냐고 하니 승지 유희인이 필시 재변 때문일 것이다 하자 신용계가 나는 3월 금음에 서리가 내렸다는지도 몰랐다고 하였다. 신용계는 대신이 비록 외방에 생긴 재변이라더라도 오히려 경고했어야 마땅할 것인데 심지어 서울에 서리가 내린 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필시 엄양 좋아하는 일을 도외시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증조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증조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계를 뒀다. 승지 윤은보가 전옥죄수 봉산인 김윤손의 예의를 징계하기를 김윤손은 병자년부터 병을 얻었는데 어미와 아내를 버리고 쏘다니며 걸식하다가 하루는 저탄 원루에 이르러 원주를 불러 세우고 어자를 새긴 조그만 패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생살 여탈권이 모두 이 패에 달렸다 하였습니다. 마침 신숙강이라는 사람이 원에 왔었는데 무례하다고 원주로 하여금 칼을 가져오라 하여 배려함으로 좌우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였습니다. 또 신숙강의 입은 옷을 벗겨 자신이 입었고 주머니 속에 석장의 문서를 꺼집어내어 보이는데 한 장에는 신급제 통정대부 안악군수라고 썼고 한 장에는 통은 강음 현감이라 썼고 한 장에는 천명 어왕 숭정대부 김윤손이라 썼으며 모두 세 군데 도장을 찍혔습니다. 모두 사실대로 자복하였으니 참부대시에 해당됩니다 하였다. 영의장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윤손이 한 일을 보건대 바로 미친 사람의 짓이라 사형을 감하여 처결하며 어떠하리까. 만일 먼 것으로 위배한다면 사람을 상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일족에게 보증받고 내주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 온당합니다 하고 이조판서 남근은 아뢰기를 그 소유는 비록 미친 사람의 것이지만 요망한 말로 무사람을 당혹시키고 남의 재물을 빼앗았으니 그 실정을 따지면 율대로 죄줌이 합당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형을 감해야 한다 하였다. 윤은보가 또 용광죄수 박수영의 일로 아뢰기를 박수영은 그의 아내가 제때 밥을 짓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웠는데 아내가 달아나다가 엎어져 죽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니 박수영이 고공살이하는 종과 간통함으로 질투하다 그렇게 된 일인데 살처율로 논하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는 비록 그러하나 실정이 용서할 만하니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원주는 역원을 맡아보는 벼슬아치다. 원이란 역과 역 사이에 있는 공용으로 여행하는 관원의 숙박을 위해 세운 국경여관이다. 이 당시 전국에 약 1220개소가 있었고 나머지는 일반 나그네도 이용했다. 증조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김희수 지평 조원형이 전의를 논하고 시간간 이자 검토관 윤자 이미 또한 아뢰기를 공신 중 엄간의 가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이자가 또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겹쳐 생겼습니다. 순양이 왕성한 달로 만물이 번영할 때라 서리가 내릴 수도 없는데도 서리가 와 풀을 죽이니 이는 바로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수성하여 하늘에 꾸지람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신의 생각에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글로 써놓은 것만 못하다 여기오니 상상께서 저기 하신 이후 무릇 변괴가 생긴 일들을 자리 옆에 써놓으시고 좌우로 돌아보면 언제나 마음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겹쳐 일고 연나라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살 수가 없는데 이번에 또 서리가 내리니 더욱 놀랍고 두렵다.
어제 대신들과 재변을 그치게 할 도리를 강구해 보았으나 대저 병기를 해소하는 길이 어찌 수성하는 이 외에 있겠는가 하였다. 조언형이 아뢰기를 공벽한 촌락의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례원이 노위 추세하는 일로 보건대 원왕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수사의 노비는 사천이 분명한 자들도 한결같이 선도안에 기록된 도로만 하므로 거센 노비들이 모두 본 주인을 버리고 들어가 의탁하니 선도안에 기록된 후에는 누구와 그 진위를 가릴 것이며 형분 없이 마구 빼앗음이 어찌 국가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분가 난 후에 등록하더라도 늦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수사에 의탁한 노비는 곧 폐조 때의 일인데 농사철에 형신하느라고 반드시 원망이 많겠기 때문에 감사의 공사에 의해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반정 이후에 무릇 제2가 생긴 일들을 빠짐없이 서게 하라.